지금 판단하지 않으면 결과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서울의 호텔 조식당에서 평범한 아침은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가족, 낯선 시스템, 그리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이 순간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응급실은 질문을 미뤘고 사람을 먼저 살렸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결정, 끊기지 않는 동선, 준비된 팀. 왜 이 나라에서는 골든타임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한 가족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앞으로 움직였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일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죠. 이번 서울 방문은 학회 발표 때문이었어요. 제목은 중환자실 지연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엄마는 은퇴를 2달 앞두고 있었고 출장이면 출장답게만 살지 말고 이번엔 나도 좀 보자라며 함께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늘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착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 조식당은 조용히 시끌벅적했죠. 접시 부딪히는 소리, 커피 향, 창가로 쏟아지는 햇빛. 엄마는 스프를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공기가 다르네.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발표할 자료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지연되는 이유들, 시스템 문제, 인력 부족, 승인 절차.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었죠. 웃긴 건 여행을 와서도 저는 지연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몇 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지만 잘 조절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통화에서도 혈압 괜찮아, 약 잘 먹고 있어라고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물을 마시다 말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컵이 비스듬하게 기울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라일리. 제 이름이 엄마 입에서 느리게 어눌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혀가 무거운 것처럼.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말하려 했지만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왜 말이. 저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처져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순식간에 의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언어장애, 안면 비대칭, 편측 근력 저하, 뇌졸중 증상, 골든타임 4.5시간. 감정보다 용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게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어는 엄마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지식은 이 순간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엄마 팔 들어봐요. 양쪽 다. 엄마는 오른팔은 들었지만 왼팔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이 축 늘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텔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119 불러주세요. 뇌졸중 같아요. 빨리요.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 세 글자만 또렷하게 들었어요. 제 손은 엄마의 맥박을 짚고 있었고 머릿속은 프로토콜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라면 제 병원에서라면 저는 동선을 알아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어떤 검사를 요청해야 하는지 시스템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리고 무력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왼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엘리. 엄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검은 유니폼, 간결한 움직임. 환자분 나이? 기저질환? 증상 발생 시간? 64시요. 고혈압 있어서 약 먹고 있었어요. 5분 전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에 힘이 없어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중환자실에서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던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구급대원이 엄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산소 마스크, 혈압계,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 그 모든 게 제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지시하는 쪽이 아니라 지켜보는 쪽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습관적으로 제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비행기에서 제 손목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 긴장하면 늘 시간 붙잡더라. 그 버릇 언제 생긴 거야? 그때는 웃어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붙잡는 순간 시간이 엄마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구급차 안에서 서울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낯선 간판, 빽빽한 건물,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들. 48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관광지였습니다. 명동, 북촌, 한강. 엄마와 함께 가보려던 곳들이었죠. 지금은 전혀 다른 도시였어요. 저에게 서울은 이제 전장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병원과 통화했어요. 빠른 한국어. 저는 몇 단어만 알아들었습니다. 뇌졸중 의심, 언어장애, 편마비 10분. 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어요. 침착해, 라일리. 딸이 먼저 무너지면 끝이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시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만지는 것처럼. 병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 응급실 표시, 이미 대기 중인 의료진. 구급차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엄마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여권, 보험카드, 엄마 약 처방전. 캐나다에서도 외국에선 서류가 먼저라고 배웠거든요. 접수대로 달려가려는데 간호사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응급이니까 먼저 치료하고 서류는 나중에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 기준을 흔들었습니다. 치료를 먼저. 제가 믿어온 시스템은 절차였어요. 동의서, 보험 확인, 책임 고지. 그게 없으면 사고가 난다고 배웠습니다. 안전망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절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 설명은? 동의는 언제?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 저쪽이에요. 곧 통역사 오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서울에서? 그 질문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질문이 뒤따라왔어요. 만약 토론토였다면 엄마는 지금쯤 어디쯤 있을까?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서글펐어요. 엄마가 쓰러진 날 하늘은 너무 평화로웠으니까요. 통역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지금 CT 찍고 있어요. 곧 결과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는 빨라요. 30분 안에 나올 거예요. 30분. 토론토였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응급실이 밀리면 더 길어지고요. 저는 그 차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말은 짧았고 동선은 정확했어요.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팀처럼요. 저는 손목시계를 또 만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시간을 붙잡는 버릇. 문득 엄마가 비행기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너 긴장하면 늘 시간 붙잡더라. 그 버릇 언제 생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었죠.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언제부터였는지. 어쩌면 의사가 되고 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이니까요. 1분이 환자의 예후를 바꾸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엄마의 시간은 제 손 밖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 차림이었어요. 마스크를 내리고 통역사 옆에 섰습니다. CT 결과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뇌출혈입니다. 왼쪽 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있어요. 출혈.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치료법, 예후, 합병증, 위험도. 의사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어요. 엄마의 뇌 영상이었습니다. 하얀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출혈 부위. 크기는 중등도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가야 해요. 수술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이 흔들렸어요. 최소 침습 수술로 혈종을 제거할 겁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더 기다리면 뇌압이 올라가고 2차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하지만 아는 것과 듣는 것은 달랐어요. 특히 그게 엄마에 관한 이야기일 때는요. 혈전 용해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질문이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혈성이라 사용 안 합니다. 잘못하면 출혈이 더 커져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함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증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불안이 밀려왔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빨라도 괜찮을까? 외국인이라고 설명을 줄인 건 아닐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토론토 병원 선배였어요. 같은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사. 제가 아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일리, 괜찮아? 엄마는?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준비 중이야. 수술? 벌써? CT 찍은 지 얼마나 됐는데? 한 30분?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라일리,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잖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봐. 영상 자료 달라고 해서 우리 병원 신경외과에 한번 보내봐. 그 말이 제 안의 의심을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빨리빨리. 저도 한국에 대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빠른 것, 효율적인 것. 하지만 의료에서 빠르다는 건 때로 위험하다는 뜻일 수도 있죠.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근거는 제대로 설명해줬어. 영상 보여줬어. 출혈 위치, 크기, 수술 방법.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일리, 넌 의사잖아. 엄마 목숨이 걸린 문제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선배의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신중함, 근거, 다각도 검토. 제가 평소에도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 군더더기 없는 설명, 명확한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지금도 출혈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생각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예요.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수술명, 위험도, 합병증, 예상시간. 제가 평소 환자 가족에게 설명하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서명하는 쪽이었어요.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제 지식이 아니라 이들의 판단을 믿는 일이었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엄마를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선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너무 성급한 거 아냐? 하지만 동시에 의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신중함과 속도, 검증과 결단. 어느 쪽이 엄마를 살릴까요? 그때 통역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일리 씨,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역사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 기다림이 오히려 저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어요. 또박또박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제 손목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계줄을 풀었어요. 손목에서 떼어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습관을 오늘만큼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시간은 이제 제 손이 아니라 저 안쪽 수술실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제 손목은 비어 있었지만 시계 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통역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그게 가능할까요? 엄마의 머리가 지금 열려 있는데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도 몰랐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토론토 병원 응급실은 늘 시끄러웠거든요. 사이렌, 발소리, 대화 소리.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소음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짓고 다시 들어갔어요. 설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다 전달됐어요. 지금은 괜찮다는 것.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술 시작했어. 지금 순조롭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라일리 수술 끝나고 꼭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 후속 치료 계획도 확인하고. 넌 의사니까 방심하면 안 돼.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죠. 48시간 전 저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한 잔의 물 한 번의 손떨림으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렸지만 수술복은 그대로였습니다. 중간 보고 드리러 왔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혈종 제거 잘 되고 있어요. 출혈도 멈췄고요. 예상보다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중간 보고. 토론토에서는 거의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나와서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저를 또 흔들었어요. 이들은 정말 환자 가족을 배려하는 걸까? 아니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지금 조금 덜 불안했습니다.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엄마를 침대에 실어 나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링거, 모니터.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의사가 저를 막았어요. 급하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지금은 회복실로 가요. 마취에서 깨면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 단어가 제 무릎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출혈 부위 깨끗하게 제거했고 주변 조직 손상도 최소화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회복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엄마를 실은 침대를 밀고 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통역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 됐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어요. 회복.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생존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봤습니다. 선배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무 빨랐을지도 몰라.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더 기다렸다면? 만약 절차를 먼저 밟았다면?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엄마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수술이 끝났다는 것,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 그게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준비됐어요. 어머님 곧 옮기실 거예요.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의사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 올 수 있고 재활도 바로 시작해야 하고. 알고 있어요. 간호사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진 다 믿을만해요.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의료진을 의심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니, 실제로 의심하고 있었죠. 선배의 말 때문에, 제 편견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본 건 명확했어요. 빠른 판단, 정확한 실행, 불필요한 말 없이 흐르는 동선. 그게 대충이 아니라는 걸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기계음. 토론토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에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가 표시됐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저는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렀어요. 눈물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취에서 깨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옆에 의자 있으니까 앉아 계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가 손목시계를 풀어놓은 걸 떠올렸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엄마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초점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 소리가 나왔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제 이름이었어요. 네, 엄마. 저예요. 라일리.
엄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으려는 건지 말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바이탈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두 기록했어요.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좋아요. 의식 돌아온 거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릴게요. 몇 분 뒤 의사가 들어왔어요.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했습니다. 눈 깜빡여 보세요. 엄마가 눈을 깜빡였어요. 오른손 쥐어보세요. 엄마의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했어요. 왼손은요? 엄마의 왼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손만큼은 아니었어요. 미세한 떨림, 약한 악력.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에요. 왼쪽 근력이 약한 건 출혈 위치 때문이에요. 재활하면 많이 회복될 거예요. 재활이요? 네.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일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술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활을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빠른 재활이 중요해요. 신경 가소성이 높을 때 시작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물론 무리하진 않아요. 환자 상태 보면서 천천히 늘려갈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기 재활의 중요성.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달랐어요. 토론토였다면 최소 일주일은 안정기를 가졌을 겁니다. 합병증 확인하고 컨디션 체크하고 재활 계획 세우고 그 과정만 해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여기서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했어요. 의사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재활한대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반응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선배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라일리, 수술 잘 끝났다며? 다행이다. 응.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의식은 돌아왔어? 조금 전에 깼어. 이름도 불렀어. 다행이네. 그런데 라일리, 내가 우리 병원 신경외과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 뇌출혈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최소 일주일은 집중 관찰 기간이래. 너무 빨리 움직이면 재출혈 위험이 있다고. 재활도 최소 2주 뒤에 시작하는 게 안전하대. 그런데 여기선 내일부터 재활 시작한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수술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응. 라일리, 그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혹시 침대 회전율 때문에 빨리 내보내려는 거 아니야? 재활 전문 병원 따로 알아봐.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이야. 선배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근거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본 것도 명확했습니다. 의사의 확신, 간호사의 준비된 태도, 체계적인 시스템. 생각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건지 피곤한 건지. 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 토론토 교수님의 조언일까? 아니면 서울 의사의 판단일까? 하지만 그건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시스템이 다를 뿐이죠.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고요. 토론토는 신중함을 선택했어요. 위험을 최소화하고 단계를 밟고 검증된 길을 가는 것. 서울은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아마 환자마다 다를 겁니다. 상황마다 다르고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 서울의 방식이 엄마를 살렸어요. 만약 토론토였다면 서류 먼저 작성하고 보험 확인하고 승인 기다리고 그 사이에 엄마의 뇌는 계속 출혈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아직 차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습관, 통제하려는 욕구, 확신을 원하는 마음. 하지만 어떤 순간은 시간을 놓아줘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요. 저는 시계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은 차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어요. 능숙한 손놀림, 정확한 확인 절차. 보호자분 좀 쉬세요. 여기 침대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앉아 있을게요. 그래도 누워 계세요. 내일부터 길어요. 체력 아껴야 해요. 간호사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저도 환자 가족들에게 같은 말을 자주 했거든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스프링클러, 환기구. 토론토 병원 천장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료는 결국 어디서나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살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다만 그 길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엄마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의 삐삐 소리도 들렸고요.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리. 잠들기 직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내일 엄마의 재활이 시작되면 저도 함께 시작할 거라고. 의심을 내려놓고 이곳의 방식을 믿어보기로요. 아침 8시 재활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환한 미소에 단단한 체격. 안녕하세요. 재활치료 시작하려고요. 엄마는 아직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움직여야 한다니. 천천히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사는 엄마의 침대를 약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은 앉는 연습만 할게요. 침대에 앉아보는 거예요. 앉는 것. 그게 연습이라니. 저는 당연하게 여겼던 동작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치료사가 엄마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쳤어요. 엄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왼쪽이 휘청거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땀이 엄마 이마에 맺혔습니다. 고작 몇 센티미터 일으키는데도 온 힘을 쏟고 있었어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5분쯤 지나서 엄마는 완전히 앉았습니다. 침대 끝에 다리를 내리고 등을 펴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좌절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엄마.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조금 더 해볼게요. 벌써요?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네. 첫날은 짧게 해요. 환자분 체력 봐가면서 늘릴 거예요. 치료사는 엄마를 다시 눕혔습니다. 엄마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5분 앉았을 뿐인데 마라톤을 뛴 것처럼. 치료사가 나가고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식 담당자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스스로 하시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엄마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죽이 흘렀고 손목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당장 제가 떠먹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해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10분 동안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다음 숟가락은 8분, 그 다음은 6분. 점점 빨라졌어요. 여전히 흘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엄마. 천천히 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엄마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탈진한 것처럼.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어요. 선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활 어때? 너무 무리하진 않지? 저는 답장을 썼어요. 엄마가 스스로 밥 먹었어. 숟가락 들고. 대단하네. 그래도 조심해. 너무 서두르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제, 위험, 신중함. 선배의 단어들은 늘 방어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엄마의 땀, 떨리는 손, 포기하지 않는 눈빛.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오후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재활 어땠어요? 앉았어요. 침대에. 좋아요. 내일은 서는 연습해볼게요. 서요? 벌써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있어요. 그럼 밀어줘야죠. 물론 안전하게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토론토에서는 환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환자가 편안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를 밀어줬어요. 의지가 있으면, 가능성이 보이면.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엄마가 다시 눈을 떴어요. 라일리,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침보다 확실했어요. 네,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쥐었습니다. 왼손이었어요. 약했지만 분명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엄마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이곳의 시스템은 그 여정을 함께 밀어주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고요하진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돌아다니고 모니터가 삐삐 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엄마는 설 겁니다. 모레면 한 걸음 걸을지도 모르고요. 그 속도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습니다. 제 손목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시계는 가방 속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보다 엄마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요. 치료사가 오기도 전에 스스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일어났어요? 나. 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단어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치료사가 들어왔어요. 엄마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혼자 앉으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늘은 서볼까요? 엄마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보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치료사가 엄마를 부축했어요. 저도 반대편에서 엄마를 잡았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엄마가 힘을 주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다리는 특히 더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분쯤 지나서 엄마는 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섰어요.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10초. 엄마는 10초 동안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치료사가 말했어요. 아주 좋아요. 내일은 더 오래 서볼게요.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을 수 있어? 치료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하면 돼요. 점심시간 엄마는 이번엔 혼자 식사했어요. 숟가락을 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전히 흘렸지만 확실히 나아졌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요.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말했어요. 라일리, 네 엄마. 미안해. 왜요? 걱정 시켜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때문에. 학회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학회. 제가 발표하기로 했던 학회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걸요. 괜찮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이번엔 힘이 확실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내일쯤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중환자실은 급성기 환자를 위한 곳이에요. 어머님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일반 병동에서 재활 계속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난다는 건 회복의 신호였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재활병원이요? 네. 거기서 집중 재활 받으시면 더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모든 게 미리 계획된 것처럼 흘러갔어요. 중환자실, 일반 병동, 재활병원. 단계가 명확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이런 전환이 훨씬 더 느렸을 겁니다. 각 단계마다 회의하고 검토하고 승인받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환자 상태를 보고 다음 단계로 밀어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토론토, 돌아가야 하지 않아? 괜찮아요. 병간했어요. 얼마나? 한 달.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오래? 엄마 회복할 때까지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밤이 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선배에게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학회는 어떻게 하려고? 병원의 상황 보고했어? 라일리, 너무 오래 있으면 자리 문제 생길 수 있어.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 달 병가를 2달로 연장하고 싶다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세요. 그 한 문장이 선배의 모든 걱정보다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안정적이었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만약 토론토였다면 엄마는 지금 어디쯤 있었을까?
아마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을 겁니다. 합병증 검사를 더 하고 안정기를 더 기다리고 재활 시작을 늦췄겠죠. 안전할 순 있었겠지만 이만큼 빠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어떤 환자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걷고 싶어 했어요. 일어서고 싶어 하고 혼자 밥 먹고 싶어 했어요. 그 의지를 놓치지 않고 밀어주는 것. 그게 여기 시스템의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어요. 오랜만에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소리. 엄마가 회복하고 있다는 소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일반 병동에 있었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오늘은 재활치료가 2번이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오전 치료에서 엄마는 보행기를 잡고 3걸음 걸었어요.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대단해요, 엄마. 제가 박수를 쳤어요. 치료사도 함께 웃었습니다. 내일은 5걸음 해볼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이 찼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후 치료는 언어 재활이었어요. 언어 치료사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 맞아요. 잘하셨어요. 엄마의 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느렸지만 단어가 완전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라일리, 고맙다.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더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의사가 왔습니다. 내일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재활병원에서 집중 재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의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재활병원 정보였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뇌졸중 재활 전문이에요. 주말에도 치료하고요. 주말에도. 그 말이 또 저를 놀라게 했어요. 토론토였다면 주말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가족 면회 시간이고 회복을 위한 휴식기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회복에는 요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엄마가 물었어요. 재활병원. 비싸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처리됐어요. 엄마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용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치료가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구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재활병원 가시면 보호자 교육 받으실 거예요. 보호자 교육이요? 네. 집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재활 운동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퇴원 준비하시는 거예요. 퇴원. 그 단어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엄마가 살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퇴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엄마는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여행책이었어요. 엄마, 그거 볼 수 있어요? 응, 조금씩. 엄마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른손으로. 왼손도 보조로 움직였습니다. 토론토 가면 엄마 병원 구경시켜줘. 네, 내가 일하는 곳. 보고 싶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럼요. 꼭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양쪽 다 올라갔어요. 처음으로요. 저는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내일 재활병원 가. 많이 좋아졌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근데 라일리, 넌 언제 돌아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엄마 퇴원까지 보고. 그럼 1달 넘게 있는 거잖아. 괜찮겠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괜찮을까? 병원 자리는, 경력은, 동료들은.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먼저야. 선배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 저였다면 저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이 가슴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책을 정리하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빌딩 불빛, 차량 행렬, 멈추지 않는 도시. 이곳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빠르다는 게 대충이 아니라는 것. 절차가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은 때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토론토로 돌아가면 저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제가 믿어온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울의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어쩌면 완벽한 시스템 같은 건 없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순간 그 환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뿐이죠. 엄마에게는 이곳이 맞았어요. 속도가 적극성이 밀어주는 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토론토가 맞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유연하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제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것.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내일이면 엄마는 재활병원으로 갈 거예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통제 대신 맡김을, 시간 대신 회복을 보는 사람으로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왼손이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엄마는 걸을 수 있었어요. 말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다시 오고 싶다. 엄마가 말했어요. 또렷하게. 그럼요. 다음엔 정말 여행으로 와요. 이번이 여행 아니었어? 엄마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함께요. 택시가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고 건물들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잘 쉬었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봅시다.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학회 발표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지연 요인 분석. 저는 커서를 제목에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웠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우선순위의 의학 서울에서 배운 것들. 첫 문장을 썼어요. 의료의 첫 질문은 얼마나 걸리나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여야 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조식당에서 컵을 놓친 순간부터 재활병원에서 걸음을 뗀 순간까지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순간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잡았던 결정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했던 제 변화까지, 그리고 깨달은 것도 썼어요. 빠르다는 게 대충이 아니라는 것, 준비된 시스템이라는 것, 환자의 의지를 놓치지 않고 밀어주는 힘이라는 것. 엄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뭐 써? 발표 자료요. 엄마 이야기. 내 이야기? 네. 제가 배운 것들이요. 엄마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라일리, 좋은 의사 될 거야. 이미 의사예요, 엄마. 아니, 더 좋은 의사. 환자 마음 아는 의사.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환자 마음을 아는 의사. 제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천천히 엄마 속도에 맞춰서요. 엄마는 보행 보조기 없이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혼자 걸었어요.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복잡하고 빠르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도시. 한 달 전 저는 이곳이 낯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엄마가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다시 태어났어요. 고마웠어, 서울.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잠들었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가면 나는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내 병원에서, 내 중환자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절차가 환자를 가로막지 않도록, 시간이 회복을 앞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 오도록. 서울에서 배운 것처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겠다. 시스템의 편의가 아니라 사람의 회복을.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어요.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시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걸요. 엄마의 회복처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서두르되 조급하지 않고, 빠르되 대충이지 않게.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토론토 사이, 두 세계 사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 곳 모두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의료는 두 곳의 장점을 담을 거니까요. 토론토의 신중함과 서울의 적극성, 검증된 절차와 유연한 판단, 안전과 속도, 둘 다 필요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토론토에서 저는 새로운 의사로 일을 시작할 겁니다. 서울에서 배운 의사로, 환자를 먼저 보는 의사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사로요. 그리고 제 손목의 시계는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질 겁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흐르는 동반자로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